안녕하세요. 부동산 PDI 공인중개사 정주입니다. 제가 오늘 아파트 임장차 나와 있는 곳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인데요. 강남에서도 고급 지구의 수요가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지만 신규 공급은 매우 제한적인 곳입니다. 제대로 된 아파트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를 할 수 있는 500세대를 넘는 단지는 단 2곳이고요. 흔히 말하는 대단지라 부를 수 있는 1000세대가 넘는 단지는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릴 청담 르엘 단 한 곳입니다. 오랜 기간 토지거래 허가지로 가격에 눌려있던 청담동이지만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강남 주민들의 목마름이 있었던 걸까요? 올해 9월에 아직 준공도 되기 전에 입주권 거래만으로 국평 기준 60억을 돌파했고요. 준공 후에는 65억을 기록하며 현재 대한민국 대장 아파트인 반포 원베일리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남에서 가장 이름 높은 부촌이라 할 수 있는 청담동에 위치한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 청담 르엘의 문주 앞입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1261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청담 르엘의 단지 내 모습입니다. 청담동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이며 롯데의 신규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인 르엘에서 지은 최초의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정비사업 수주 실적에서 항상 우위 안에 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롯데건설이지만 유독 강남 상구와 용산구 등 소위 서울 1급지에서만큼은 유독 제공권 시공권 수주에서 고배를 마시던 롯데건설인데요. 특히 2022년 한남 2구역 수주의 실패는 롯데건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줬습니다. 특화 설계의 금융 혜택까지 제공하는 총력전을 펼쳤지만 롯데건설의 유동성 부족이 발목을 잡으며 대우건설에게 최종적으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2019년 롯데가 심기일전하여 런칭한 프리미엄 브랜드 르엘의 이름을 걸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며 강남 상구와 용산구, 부산의 해운대구 등 특수지역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였지만 여전히 현대와 삼성, GS와 대림 등 소위 1군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수주 실적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롯데에게 있어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가 여기 청담 르엘인데요. 강남 상구에서 르엘 브랜드를 사용하는 단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6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이고요. 특히 제대로 된 한강변 아파트는 이곳 청담 르엘이 유일합니다. 다음 달 26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잠실 르엘의 경우 세대수는 청담 르엘보다 많지만 한강변 단지는 아니므로 희소성 측면에서 청담 르엘이 모든 르엘 중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담 르엘은 1980년 준공의 888세대 아파트였던 청담 삼익을 재건축하여 탄생한 아파트입니다. 청담 삼익은 강남 최고 노른자라 할 수 있는 청담동의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였으므로 오래전부터 재건축 기대 심리가 매우 높았던 단지였는데요. 청담역에서 매우 가까운 단지이며 주변 초중고와도 가깝고 무엇보다 영동대로 지하와 현대차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접근성 때문에 2010년대 이후 몸값이 매우 크게 오른 재건축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되었고 2023년도에 일반 분양에 들어갔으니 정확히 20년이 걸린 셈인데요. 강남의 대단지 재건축 치고는 그리 길게 걸린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변수가 되는 상가 문제가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는데요. 애초에 상가 소유자들을 배제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바람에 상가 소유자들이 바로 들고 일어섰고 이 때문에 중간에 이주 절차가 지연이 되기도 하였으며 아예 조합 설립이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엎어질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이주 및 준공까지 이어졌고 서울시로부터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선정되며 발코니 삭제 의무를 면제받는 경사까지 누리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청담 르엘은 84제곱미터 9평 이상의 평형대 기준으로 다른 서울 아파트보다 두세 평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강남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 학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의 경우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단지 바로 건너편에 봉훈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봉훈초 사이에 있는 도로도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닌 보행통로이므로 사실상의 초품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훈중 역시 봉훈초에서 도보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접근이 가능하니 초등학교와 중학교 접근성은 매우 좋은 단지입니다. 단 부족한 학원가는 청담 르엘의 단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청담동 자체가 사교육 측면에서는 다른 강남의 주거 지역보다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특히 도보권에는 학원가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무방할 정도로 취약한 편입니다. 대치동의 학원가하고는 지도상으로만 보면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습 정체 구역이다 보니 생각보다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청담동의 자녀들은 해외 유학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학원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단 말이 있었는데요. 해외 유학의 유행이 한풀 꺾인 요즘에는 이 말도 더 이상 토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학원가 없이도 구평 60억을 넘기니 크게 상관이 없단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청담동에 입지에 제대로 된 학원가까지 있었다면 구평 70억, 80억도 허황된 얘기로 들리지 않으므로 학원가 부재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청담동에 위치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이므로 커뮤니티 얘기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 시설 역시 명성에 걸맞게 최상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커뮤니티의 전체 면적부터가 2,800평의 대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으며 피트니스 클럽과 실내 골프 클럽은 물론이고 실내 수영장, 북카페, 다이닝 카페, 멀티미디어실 등 다양한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고요. 청담 르엘 자체가 부촌 아파트를 표방하는 단지답게 특히 골프 시설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이는데요. 골프 클럽 자체가 2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22개의 타석, 2개의 티칭룸과 4개의 스크린 골프가 설치되어 있어 세대수 대비 매우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실내 수영장도 5개의 레인에 체온 유지풀과 바데풀, 유아풀까지 갖춰져 있고요. 특히 5개의 레인 수는 1,000세대의 규모 단지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개수입니다. 다이닝 카페에서는 조식 제공이 계획되어 있으며 작은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살롱의 북라운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34층에 위치하고 있어 멋진 외부 경관을 즐기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성은 최신 강남의 아파트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퀄리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훌륭한 커뮤니티 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주차장을 둘러보실까요? 청담 르엘의 총 주차 대수는 2,301대로 세대당 대수로 따지면 1.82대입니다. 이 수치는 반포 원베일리와 비슷한 편이고 이웃 단지인 아크로 삼성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인데요. 2022년도 준공 최신축 단지답게 모든 주차 공간에 광폭 주차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자에게 주차 현황에 대한 정보와 주차 가능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 유도 시스템과 차량 움직임에 따라 조명의 밝기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LED 조명 다밍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편승의 전기 자동차 충전 시스템도 104대나 제공을 하여 전기차 소유주분들에게 편의성이 크게 어필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청담 르엘 정도의 아파트면은 단지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의 우수성을 굳이 강조 안 해도 그냥 입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최고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는 단지인데요. 지도를 펼쳐만 봐도 바로 위에는 전세대 한강뷰로 유명한 청담 자이가 있고, 바로 아래에는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단지였던 삼성 아이파크와 홍실 아파트 시절부터 라이벌 단지였던 아크로 삼성이 위치해 있고요. 또 단지형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하이엔드 아파트 PH129가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시세를 리드해가는 주거지인 청담동에 위치한 유일한 대단지 한강변 아파트라니, 청담 르엘의 높은 가격은 어떻게 보면 삽을 뜨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청담 르엘의 단지 내부를 둘러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으로 보셨던 바와 같이 입지와 단지 규모는 물론 조경 및 커뮤니티 측면에서도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육각형 단지였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임장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